I just today I had my haircut today, and I'm college student, but I have no class today, so I just rest. I had to rest, enough rest today. Like in terms of that, it's quite hard if they don't have any like basic English. They have That will be difficult. Yeah, right. So many Koreans like study English like for their whole life, Correct. like from elementary to school to university, but they are not able to like interact with like native people, native speakers, right? Exactly.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온 지 벌써 이제 7달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7달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 그리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드리고자 Q&A 방식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면, 한국에서 언어교환 101이라는 영어를 실제 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공부를 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교환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에 멤버로 참여했다가, 그리고 중간에 거기에 리더로 또 활동을 했다가 워킹홀리데이를 작년 5월 말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활동했던 언어교환 101에서 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직접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캐나다에서의 업무와 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나요? 캐나다에서의 업무는 처음에는 저는 다양한 좀 기회를 가지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위치 가게랑 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까지 총 3개의 일을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의 일을 병행을 하면서 한두 달이 지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또 운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경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바에서 일하는 것만 메인으로 중점으로 남기고 샌드위치 가게도 그만두고 온라인 수업도 조금 학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바에서 일을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 시간도 늘리고, 근데 영어가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원래는 제가 바는 바텐더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바백이라고 해서 서포팅을 하는 걸로 들어가지고 재고를 채운다든지 글래스 같은 거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매니저분이 저를 바텐더로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바텐더가 돼서 손님들한테 술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드리고 얘기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바텐더를 하다 보니까 팁으로 받는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리잡을 했었을 때보다 바에서만 일하는 게 더 수입이 많을 정도로 늘어나서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에서 메인으로 일을 하고 온라인 수업은 가끔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활비 관리는 어땠나요? 캐나다에서의 생활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또 캐나다 워홀을 오시는 분들이 20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본을 들고 오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정말 조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생활비는 어떤 타입의 숙소에서 머무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인 1실 같은 조금 좋은 콘도나 오피스텔 같은 형식을 한다든지, 큰 집을 4-5명에서 쉐어하우스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있는 홈스테이에서 머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식사를 다 제공해주는 홈스테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식사 제공이 없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음식을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설거지를 하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저는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돈도 아깝고 쇼핑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이 저는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찾아볼 때 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찾아를 봤고요.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곳은 전기, 수도 이런 추가 공간은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 식사도 제공을 해주고 뭐 저녁 뭐 먹을거리, 뭐 마실거리, 뭐 스낵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게 돼 있고, 제가 방 하나, 지금 이 방 괜찮아요. 책상에, 침대에, 여기 문도, 이 안에 옷장 이런 것들 있는 방 하나와 이제 화장실, 주방, 뭐 거실 이런 거는 쉐어로 다 같이 쓰는 건데, 저 제외하고 두 명의 학생이 더 있고 이제 주인분들 계시는데 한 달에 90만 원을 저는 내고 있어요. 이거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봐도 정말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한국인들이 주로 하는 형식은 쉐어하우스인데, 한국인들끼리 하거나 뭐 이제는 동양인들끼리 하거나 이런 쉐어하우스인데, 그런 데는 음식값이나 이런 공과금을 포함을 하면 여기보다 더 비싸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휴대폰 요금 그리고 헬스장 집세 말고는 없어요. 다 해봤자 저는 100만 원 초반대, 그리고 교통비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100만 원 초반대로 나가고, 그 외에 제가 지출하는 돈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때 말고 쓴 돈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당연히 팁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0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뭐 이제 수업하는 거 이런 거 고려하면은 이 정도 이상으로 받고 있는데, 절반 이상을 절약을 할 수 있었어요. 항상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래서 그런 걸로 절약을 해서 저는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캐나다 워홀 추천할 만한지. 중요하죠.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7달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살아본 결과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나다 워홀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당연하고.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룰 수 있는 거는 정말 많거든요. 정말 짧을 수도 있고 정말 길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후를 가려는 목표가 조금 뚜렷했었는데, 이제 영어 숙달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를 연습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 살아본 만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한 마인드도 저는 되게 궁금했어갖고,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좀 넓혀보겠다 라는 게 목표가 좀 컸었어요. 저는 여행 뭐 이렇게 여행 뭐 새로운 곳을 많이 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왔던 게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영어 수준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또 가치관이라든지 개인적인 마인드셋에서도 변화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인의 목표만 뚜렷하다면 저는 워킹 홀리데이는 정말 20대에서 꼭 해야 되는, 한 번쯤은 꼭 해보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환학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워홀만큼 자유로운 만큼 그만큼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겠지만, 아, 나 영어 못하는데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아, 나 성격이 너무 소심한데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아,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탈 것 같은데 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언어만 다르지 생각하는 거 비슷하고 사는 거 비슷하고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비슷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목표가 뚜렷하면 그 부분을 이제 계속 포커싱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1년 안에 충분히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지만 단순히 나는 한국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재미없다, 나는 회사 다니는 거 재미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행 잠깐 1년 동안 벗어나고 싶다 라는 사람은, 이것도 본인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해외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돈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을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왜냐면은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아무래도 혼자 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게 어느 정도 당연히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많이 느꼈던 그러한 사회에서의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금방 이제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저도 많이 봤는데, 이제 코리아타운, 뭐 차이나타운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인들끼리 뭐 놀러 다니고, 뭐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본인의 목표가 정말 뚜렷하고 그거를 내가 계속 밀고 나갈 그러한 열정이 뚜렷하다 하시면은 워킹 홀리데이는 정말 인생에서의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렇게 워홀을 가겠다. 근데 그러면 캐나다는 좋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다른 데를 안 가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는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에 머물고 있는데 좀 다양한 옵션이 있죠. 밴쿠버가 될 수도 있고 토론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작은 도시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중에 굳이 제가 토론토를 고른 이유는 경험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를 골랐고,
밴쿠버랑 토론토 중에는 왜 토론토를 골랐냐? 날씨가 가장 컸어요. 밴쿠버는 좀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씨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춥더라도 비가 조금 덜 오는 토론토로 가겠다라고 해서 토론토를 골랐는데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지금 1월 중순인데 별로 안 추워요. 춥긴 춥지만 막 그러니까 얼어 죽을 만큼 춥진 않아요. 또 이렇게 제가 들었던 바와는 다르게. 그리고 여름에는 또 한국보다 덜 습하게 덜 덥게 이제 딱 놀러 가기 좋은 그런 날씨들이고 그래서 날씨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만족하고 또 도시지만 근처에 뉴욕도 가깝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또 이제 해변가 이런 것들도 있고 도시적인 관광지들도 많고 이래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토론토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적극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 워홀에 대한 별점을 준다면은 저는 5점 만점에 감히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홀 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저는 경험적인 부분 이 워홀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 내가 한국에서 이 1년 동안 다른 거라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자본 내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경험해서 들고 가는 게 과연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라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봐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가치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교를 하면 캐나다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만큼 많은 것을 좀 배우고 경험했고 느꼈고요. 근데 1년 이상으로 더 머물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1년이면 좀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워홀이라는 제도 자체가 젊은 이들한테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 캐나다 워홀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원어원 언어교환에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 캐나다 생활, 일상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 유튜브 여기 달려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원어원에서 계속 리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6월 정도에 이제 돌아갈 예정인데 만약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영어를 좀 더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어교환 101에 오셔서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한국에서 봬요, 그러면. 안녕.